정축일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축. 네, 정축일주. 육효 소리 좋다고요? 네, 정축일주 오늘 한번 해볼게요. 정화가 어떤 건지 알죠? 병화는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과 같다면, 정화는 한 분야를 비추는 또는 작은 범위를 비추는 촛불과 같다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화를 빛, 정화를 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하는 정화. 근데 정묘의 정화는 맨 처음 나왔던 정묘의 정화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 다방면에 관심을 갖는 전문적인 성향을 얘기를 한다면, 정축은 이제 정묘를 지나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정화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눈으로 보고 그냥 지나쳐 왔던 것들을 이제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또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이 정화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축토는 원래가 씨앗이 발화되기 이전의 단계, 즉 그 씨앗을 감싸고 있는 껍질을 축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분출되기 위해서 내부에 있는 환기를 몰아내는 그런 것이 축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갑자국의 축토, 을축이죠. 을축은 을목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축토라고 하는 껍질을 깨기 위해서 이것저것 찔러보는 그런 단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를 모르고 그냥 막 들이대는 을축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정축의 축토는 어느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축토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정화와 씨앗이 발화되기 전 껍질에서 어느 쪽을 공략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축토가 만났으니까 정묘보다는 좀 더 전문적이고 눈치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축일주가 그래도 그나마 정묘보다는 눈치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을축이라고 하는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습니다. 집중을 잘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긴 해요. 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씨앗이 발화되기 전에 에너지가 분출돼 봐야 씨앗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력은 하는데 잘 알아주지 않아요. 즉 그 성과가 얼른 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정축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근면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면함에 비해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인정을 잘 못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축일주입니다. 다만 이 정축 그랬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해서 노력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자신한테 필요한 사람 또는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의 폭이 넓지 않아요. 폭이 넓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축일주 대인관계의 집중도는 높지만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사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한정된 분야의 사람들만 사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격 자체가 좀 순수하다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또는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정축일주 그랬으니까 일주는 배우자궁이나 대인관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자궁에 있어서 그렇게 작용해요 라고 하는 것은 내 사람한테 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시간만 되면 예, 내 사람한테 잘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일지에 식신을 두었으니까 식신, 생재, 재생관 이것까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여자한테 참 잘합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일지에 식신을 두었으니까 배우자궁에 식상이라는 어린 아이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철없는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남녀 모두 내 사람한테 잘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는, 내가 잘해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뭐랄까요, 좀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생색내기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만
열심히 그 사람한테 잘하지 마시고 내가 잘해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보통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면 천간에 임수가 있어 준다거나 또는 간목이 있어 준다거나 했을 때 소토도 하고 축중의 신금이 쓸모도 있고 하는 거니까 임수나 간목이 있어 주면 좀 나은데요, 없으면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했는지 잘 못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아주지를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신살로 보자면 축토는 제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경금의 고지에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정축 그러면 백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형충으로 건들면 백호가 발동하는 거고, 형충으로 건들지 않으면 제고가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든 저러든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축중에 신금이 있잖아요. 신금은 편재, 그래서 애인이잖아요. 이 말은 내 여자한테 잘한다 보다는 내 여자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잘한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내 여자는 조금 제고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제는 제고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 여자는 어디 내놓고 자랑하기 힘든 정도의 박색일 수 있는데 애인은 이뻐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축일주가 배우자 운이 그렇게 썩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백호 그랬잖아요. 백호 그랬고 제고 그랬잖아요. 백호나 제고 같은 경우에 일단 배우자의 직업성 또는 결혼해가지고 출산하는 데 있어의 산액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딸려져 온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성에 있어서 배우자의 직업 또는 본인의 직업에 있어서 이제 좀 참고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이 배우자가 직업적으로 의사, 간호사, 뭐 또는 교육자, 아니면 군인, 경찰 이런 쪽으로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맞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 축중에 신금, 개수가 다 같이 있잖아요. 신금은 시어머니라고 얘기를 해본다면 개수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정축일주라고 하는 여자분 자체가 배우자가 철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배우자도 키워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배우자가 은근히 마마보일 기질이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축일주 여자 같은 경우에 시댁과 좀 먼 곳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사주에서 형충으로 건들든 형충으로 건들지 않든 정축일주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혼을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일단 일지에 백호가 있으니 배우자 궁이 조금 불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이 연월에서 건들든 월에서 건들든 시에서 건들든 이게 건드러질 경우에 30세부터 35, 6세 정도까지는 굉장히 변화가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버리면, 정축일주가 결혼을 빨리 해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경험으로 보자면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시댁에 문제가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댁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좀 그러는데요. 내가 여잔데 정축일주다라고 했을 때 내 배우자의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배우자의 어머니가 아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축을 했으니 식신생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혼이라든지 이런 걸 한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꼭 그렇다 개념은 아닌데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려면 이제 배우자의 직업이나 나의 직업이 백호에 해당되는 그런 직업성을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축일주 자체가 근면하긴 하지만 그 근면한 것에 비해서 어떤 뭐라고 하나요? 대접이라고 하나요? 결과라고 하나요? 그 결과가 조금 늦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정축일주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좀 순수한 면이 있어서 뭔가 하나를 붙잡게 되면 꾸준히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남녀공이 일지에 식신을 깔았으니 이 말을 좀 잘해요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대인관계의 폭이 좀 넓지 않고 전문적이고 눈치가 빠르지만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게 정축일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과가 잘 나오려면 병화나 사화 이런 것이 옆에 있어주면 조금 더 성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어떤 일에 있어서 끈기를 가지고 하려면 간목이나 을목이 있어줘야 끈기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가치가 높아지려면 임수나 해수가 옆에 있어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축일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설명을 다 해놓고 나면 내가 제대로 설명한 게 맞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뭔가 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